네, 안녕하세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달에 한나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동안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얻고 아카데미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만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은 개인들이 각자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강의 자체가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신화를 이해하는데, 예술이나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11월에 멈춰주셨던, 그때 한나라까지 했거든요. 한나라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인도는 고대 문명할 때 인더스 문명 이야기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관련해가지고요, 이 앞에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더스 문명이 처음 일어난 곳은 인더스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죠. 거기서 대표적인 도시들이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 같은 대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2600년경이었죠. 철저한 계획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흥성했던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1800년경 그쯤에 이제 홍수 시대를 거치면서 쇠퇴하게 되죠.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니까 이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아리아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더스 강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한 1500년경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인도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펀자브 지방 주변에서 시작하다가 한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서서히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인도 땅에 머물러 있던 원주민들이 드라비다인이죠. 그 드라비다인을 정복하고 이 아리아인들이 새로운 인더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인더스 문명은 아리아인들이 일으킨 문명이 아닙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빼앗은 땅의 이 원주민들인 이 드라비다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들은 남인도와 스리랑카 동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사용한 농경을 시작했고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식약화해서 브라만교를 발전시켰죠. 브라만교에서 쓰는 경전이 베다죠. 베다는 그 신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을 모아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만을 중심으로 발전한 브라만교는 뒤에 나타나는 힌두교의 바탕이 되죠. 그러다 기원전 한 7세기 때부터 이 아리아인들이 펀자브 지방에서 더 나아가 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세력을 확장시키죠. 이 시기에 많은 양의 철과 그리고 철기구가 생산되면서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식량 생산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무역이 성행했고요. 당시 아주 큰 도시 중에 마가다 혹은 코살라 같은 이런 도시들, 이런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드라비다족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죠. 이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이고 그 다음이 무사와 귀족층인 크사트리아입니다. 그 다음이 평민인 바이샤, 그 다음이 노예인 수드라가 있죠. 크게 네 계급인데 사실은 그 노예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이 있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접촉도 하지 않는, 우리 조선에도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죠. 백정이나 광대나 가파치 이런 사람들, 무당. 예전에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인도의 이 불가초 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초 천민 출신의 주인공이 퀴즈대회에 나가고 뭐 1등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나왔던 주인공이 이 수드라보다 더 밑에 있었던 불가초 천민이라고 할 수 있죠. 불가초 천민은 가장 천한 계급으로 여겨져서요, 거주나 혹은 직업의 자유가 없었죠. 인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혈통과 직업이 굳게 묶여 있어서 이게 또 대대로 세습이 됩니다. 또 다른 카스트들과는 일절 교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현재는 인도에서 헌법에서 이 카스트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사람들 의식 속에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본래 인도 땅의 주인이었던 드라비다인들을 내쫓거나 혹은 자신들보다 낮은 신분으로 귀족시킨 이 아리아인들의 특징이 아주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제, 물론 이건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서로 신성시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의 인도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하는데 한 7세기쯤 되면요, 그 인도에서 이 도시국가들이 막 일어납니다. 도시국가들.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들. 이거는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의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도시국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사실은 이 도시국가들의 시대인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규모는 중국과 비교가 안 되지만 거기도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서양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다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인도도 이런 코살라나 마가다 같은 강력한 국가들이 등장한 거죠. 이때가 한 7세기쯤 됩니다. 강력한 도시국가가 생겨났다는 거는 그 카스트 제도 중에서 귀족층, 크샤트리아 계급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평민층이었던 바이샤 계급의 힘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브라만, 승려, 종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국가 권력, 도시 국가 권력이나 혹은 경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유럽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모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막 급변하는데 그들의 종교였던 브라만교는 형식만 유지하고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숨막혀 하는 거겠죠. 종교들이 막 다 그렇죠, 뭐. 변화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최초로 이 브라만교가 창시되고 나서 거의 최초로 이 브라만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철학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이죠. 우파니샤드 철학은 내면의 사색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우주의 근원,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 아트만이라고 하죠.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라고 보는 철학이거든요.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따르면 우주와 인간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간은 그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회. 윤회가 뭐죠? 윤회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윤회하면은 불교 사상을 딱 떠오르잖아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죠. 산스크리트어에서 삼사라를 번역한 말이죠. 우리는 전생이라고도 하고 재생 혹은 유전이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우파니샤드 철학 문헌에서 윤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대중들의 삶 곳곳에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원전 5세기경에 등장한 사람이 바하비라죠. 바하비라. 그래서 이 바하비라가 그때 만든 게 자이나교입니다. 바하비라는 본래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수행을 하면서 부와 명예, 가족을 다 멀리하고 12년간 고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12년 만에 이젠 도를 깨닫고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하비라가 깨달은 진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영혼을 더럽히고 브라만교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기에 현재의 브라만교는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하비라가 말하는 진리란 모든 생명에는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않잖아요. 불살생. 죽이지 않잖아요. 가끔 보면은 스님들 중에 그 모기한테 물려도 모기 딱 잡아서 죽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이나교는요, 오히려 브라만교보다 계율이나 혹은 이런 율법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엄격하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고행을 강조하고, 계율을 강조하는 종교는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자이나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브라만교와 이 자이나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불교, 특별히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